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를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애는 이제 그래가지고 깨나가지고 이제 울고,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고 빨리 업고 먹으라고 해서 몇 마디 이야기도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면회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뭐 괴로우니까 뭐 면회 오지 말고 다 잘 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편지를 한다.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기약 없는 옥살이가 시작된 지 4년째 되던 어느 날, 강희철은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간첩으로 해가 확정돼서 좀 그것도 무기지적이거든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이제 그 애를 믿고 산다는 것도 했을 거고, 나중에 든 얘기인데 친정 엄마하고 오빠, 오빠가 이제 좀 데려갔다는 얘기가 있어. 뭐 도저히 못 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저희 집에 그 어린애만 놔두고 그냥 없어져서 간다 온다는 말도 없이. 아이 곁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결국 엄마를 잃은 아이는 일본에 사는 할머니 집에 가 그곳에서 자라야 했다. 고문과 조작을 통해 사내에게 찍혀진 붉은 낙인은 한 가정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렀다. 불안한 영혼을 잠식하여 진청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단 꿈의 마음은 침식되어 깨지 않을 긴 잠에 든다. 기억의 저편. 역사 수업 시간에 보았던 교과서는 해방 직후를 혼란의 시기라고 적고 있었다. 한반도를 휩쓸던 극단적인 좌우 대립. 그 이데올로기의 망령은 이곳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서에서는 매질부터 시작했다. 주로 몽둥이로 때리거나 강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 위에서 밟기도 하고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수감자들이 더욱 울분을 느꼈던 것은 심심하면 한 사람씩을 불러내 장난삼아 고문을 했던 일이다. 경찰관들이 형님의 머리카락을 천장에 매달아 놓고 송곳으로 고안을 찌르는 고문을 하다가 결국 숨지게 됐다. 당시 경찰과 미 군정은 제주도를 좌익 활동의 온상지로 보고 우익 청년단체를 동원해 무차별적인 테러와 감금, 고문을 자행한다. 이들에게 모든 주민은 우선 감시의 대상이었다. 내게도 이름이 있었단들. 48년 3월 경찰에 연행됐던 3명의 젊은이들이 고문을 받던 중 숨졌다. 사면이 바다로 고립된 섬, 게다가 인구 30만의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민심은 극도로 악화된다. 제주도에서는 남한의 어떤 지역보다도 미 군정과 앞으로 들어서게 될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었다. 48년 4월 3일 좌익 성향의 남로당을 중심으로 남한 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무장대의 습격이 시작된다. 4.3 사건의 막이 오른 것이다.
이날 동원된 무장대는 제주도 전체를 통틀어 350여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0만 제주도민 모두가 잠재적인 용공분자가 되었다. 지난 98년 특사로 풀려난 뒤 강희철은 고향인 북제주군 조천에서 살고 있다. 2003년 사면 복권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감시 대상자다. 보안 관찰법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동향 보고를 해야 하고 제주도를 떠날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는 지금도 묶인 몸이다. 예전부터 제주도는 일본으로 건너가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강희철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1947년 큰아버지가 일본으로 밀항했고 10년 뒤 강희철의 부모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일본행을 선택한다. 남겨진 강희철은 형과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다. 하지만 얼굴도 기억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간절해간다. 그러던 중 고향을 방문한 어머니와의 만남은 어린 소년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친구 집에 가면은 제일 부러운 게 그랬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는 게. 그래서 이제 참 공부도 중요했지만은 부모님한테 가는 생각이 굉장히 그때는 참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듬해인 1975년 그는 일본행 밀항선에 몸을 실른다. 일본 오사카의 이쿠노구,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이다. 일본으로 건너온 강희철의 부모도 이곳에 터전을 잡았다. 현재 이곳에는 노부부만이 살고 있다. 강희철의 아버지는 아들이 잡혀가던 해 발병한 신부전증으로 20년째 투병 중이다. 지금도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어머니. 정치나 이념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들 부부에게 아들의 씌워진 간첩죄는 큰 충격이었다. 아무 죄 없는 사람 심어가지고 13년 고생해 나왔지만은 말을 하면 정말 날이 새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살아온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다 나완 그래도 다 나완 가지형들 사니까 이런 때도 있구나 행 생각 있을 때도 있고 좀 한동안은 언제면 정말 우리 집에도 좀 햇빛이 비칠 건가 했어요, 진짜. 일본에 온 후 정말 억척같이 일을 했다는 이들 부부는 10여 년간의 고생 끝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다.